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 하순에 삼척에 찾아왔어요. 삼척을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계곡부도 둘러보고 산도 좀 둘러보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좀 여러 곳을 둘러볼 계획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굴을 보여준 예쁜 친구들 그리고 호박님들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삼척에 있는 덕풍계곡입니다. 생강나무네요. 생강나무인데 열매하고는 조금 다른 동글동글한 열매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열매같이 생겼죠. 이건 열매가 아니라 내년을 위한 겨울눈입니다. 겨울눈 중에서도 꽃눈을 벌써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동그란 건 꽃눈이고 위쪽에 좀 뾰족한 건 잎눈이에요. 보통 겨울눈, 그러니까 늦가을이나 아니면 겨울에 만드는 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무들은 보통 겨울눈을 이렇게 여름이면 벌써 만들기 시작합니다. 빨리 만드는 친구들은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늦게 만드는 친구들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보통 여름이면 겨울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들은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초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이듬해 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양분도 저장하고 겨울눈도 만들고 이렇게 내년 준비를 여름부터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진달래예요. 진달래도 겨울눈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크기가 아직 자그마한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아직 겨울눈을 한창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분을 좀 더 모아서 겨울눈에 보내면 겨울눈이 점점점 커져서 겨울눈이 완성될 때쯤에는 가을이 올 테고 낙엽들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봄에 저 겨울눈에서 진한 분홍빛의 꽃이 펼쳐질 겁니다. 이 친구는 다릅나무예요. 다릅나무도 가지 끝에 겨울눈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잎 겨드랑이 사이사이마다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겨울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 겨드랑이에 있는 겨울눈만 남아서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자리에서 내년에 다시 또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겁니다. 이 친구는 가래나무예요. 큰 복엽을 가지죠. 친구 겨울눈은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겨울눈들이 아린이라고 해서 겨울눈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친구는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겨울눈이 여기 보시면 잎 모양 보이시죠? 잎 모양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린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잎편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겨울눈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형태를 띠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밖으로 드러난 겨울눈이라고 해서 나아라고 합니다. 나아. 겨울눈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모양이 다 돌출되어 있는 친구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가래나무가 대표적인 나아를 만드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작살나무입니다. 작살나무도 겨울눈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도 눈에 잎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죠. 가래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작살나무도 나아를 만드는 대표적인 나무예요. 겨울눈 공부 그러면 왠지 겨울에 하기 딱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겨울에는 나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숲이나 겨울눈만 보고도 나무를 금방 아실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공부하면 좋은데 겨울에는 나무를 알아보기 쉽지 않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늦여름이나 가을 이렇게 잎이 떨어지기 전에 잎과 겨울눈이 공존하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겨울눈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겨울눈도 있고 잎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그 나무의 겨울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박주가리 종류인데 조금 독특한 박주가리가 나타났어요. 외박주가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덩굴져요. 덩굴져서 자라는 친구고 비슷한 친구로 덩굴박주가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잎이 심장절을 가지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꽃인데요. 꽃자루가 이렇게 길어요. 이 꽃에서 덩굴박주가리하고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길죠. 꽃자루가 길잖아요. 덩굴박주가리
박주가리는 저 꽃자루가 거의 없습니다. 꽃 색깔은 저렇게 진한 자줏빛을 띠는 것이 비슷한데 덩굴박주가리는 꽃자루가 거의 없어서 줄기에 꽃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외박주가리는 긴 꽃자루가 있어서 줄기에서 꽃이 떨어져서 핍니다. 뭐 어떤 도감에 보면 이 외박주가리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드물게 분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삼척에도 외박주가리가 나타났네요. 반갑게도. 박주가리라고 생각하고 잎을 보시면 잎 모양이 박주가리가 내는 그런 분위기를 좀 내는 것 같기도 해요. 백미꽃 중에 선백미꽃이라고 하는 친구가 출연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죠. 열매 달린 걸 보면 박주가리 종류하고 가까운 친구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 친구는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친구고, 보통 박주가리나 이런 친구들은 덩굴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서 자란다라고 해서 선백미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잎은 좁은 긴 타원형 잎을 보여줘요. 그리고 꽃은 연한황색으로 꽃을 피우고, 이제 이 친구 말고 비슷한 친구로 백미꽃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백미꽃은 진한 갈색 꽃을 피워요. 그래서 꽃 색깔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하얀색에 가까운 꽃을 피우는 민백미꽃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민백미꽃은 이 선백미꽃이나 백미꽃에 비해서 잎이 좀 많이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꽃이 순백색에 가까운 하얀색 꽃을 피워서 다른 백미꽃들에 비해서 눈에 띄어요. 그 중에서 이 친구는 연한 황색 꽃을 피우는 선백미꽃입니다. 박주가리네요. 박주가리는 이렇게 덩굴지고 이런 심장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고요. 잎도 좀 도톰해요. 그래도 얼핏 보면 백미꽃 종류들하고 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꽃도 좀 다릅니다. 이 백미꽃이라고 불려지는 친구들하고 이 박주가리하고 꽃이 조금 달라요. 엄청나게 큰 강아지풀이 나타났어요. 수강아지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강아지풀 중에 제일 크게 자라는 친구예요.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삭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얼핏 보면 가을 강아지풀하고 생김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작은 총상화서들이 이렇게 모여서 긴 총상화서 같은 원초화서를 만들어요. 이게 가을 강아지풀과 수강아지풀이 다른 점입니다. 수강아지풀은 원초화서, 가을 강아지풀은 총상화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 수강아지풀은 강아지풀이 조하고 잡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잎도 엄청 크고 제 손 2마디 정도 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죠. 강아지풀 중에 이렇게 크게 자라는 강아지풀은 이 친구밖에 없어요. 가을 강아지풀이 조금 크게 자라기는 하지만 이 친구에 비하면 3발의 핍니다. 마침 옆에 가을 강아지풀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앞에 있는 게 수강아지풀, 뒤에 있는 친구가 가을 강아지풀입니다. 가을 강아지풀은 총상화서예요. 가을 강아지풀도 가끔 원추와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총상화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 강아지풀이라고 하는 강아지풀이에요. 이 친구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강아지풀입니다. 그냥 강아지풀은 고개를 숙이지 않거든요. 이 이삭이 짧아서. 그런데 이 가을 강아지풀은 이삭이 길다 보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보통 강아지풀들보다 조금 늦여름에서 가을에 가까운 시기에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가을 강아지풀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사실은 뭐 봄에도 보이고요. 계절을 그렇게 가리는 것 같진 않아요. 강아지풀 종류 중에 좀 크게 자라는 강아지풀입니다. 그 옆에 다르게 생긴 강아지풀도 하나 있네요. 이 친구는 금강아지풀이에요. 열매 털이 금 색깔을 띄어요. 그래서 금강아지풀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는 잘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핫바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화서를 만듭니다. 옆에 있는 가을 강아지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색깔이 금빛을 띠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열매도 굉장히 촘촘하게 달려요. 이 가을 강아지풀은 좀 엉성하게 달리는 것에 비해서 이 친구가 금강아지풀입니다. 잔대 종류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층층잔대라고 하는 친구예요. 얼마 전에 모싯대, 도라지 모싯대를 소개해 드렸더니 어떤 호박님께서 잔대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사실 잔대하고 모싯대하고 이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속에 속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잔대라고 이름 붙은 친구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돌려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잎이 4장이 돌려나고 있죠. 3장이 돌려나는 경우도 있고 4장이 돌려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줄기 잎이 돌려나는 친구들을 보통 잔대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주고요. 모싯대 그러면 좀 넓은 잎이 어긋나는 그런 친구들을 모싯대라고 하고, 모싯대는 또 꽃이 커요. 도라지만큼 큰 친구들이 모싯대인 반면에 이 잔대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꽃이 이렇게 좀 자그마합니다. 자그마하고 꼭 종에 소리 나는 부분이 길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암술대가 밖으로 길게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중에서 잔대도 종류가 워낙 많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잔대를 어떤 도감에는 잔대라고 돼 있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층층잔대라고 기록돼 있고, 아직 많이 정리가 필요한데요. 제 주변에 있는 분류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이제 층층잔대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화서도 돌려나기를 해요. 잎만 돌려나는 것이 아니라 화서도 돌려나고 꽃줄기가 다시 또 갈라집니다. 돌려나는 그 꽃줄기가 이렇게 다시 갈라져요. 그리고 꽃은 자그마한 꽃이 여러 개가 달려요. 이런 식으로 꽃줄기도 돌려나고 꽃줄기가 갈라지는, 그러면서 작은 꽃을 여러 개 다는 친구를 층층잔대라고 하고, 층층잔대는 보시는 것처럼 잎이 좁아요. 잎이 좁은데 잔대 종류 중에 잎이 좀 넓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넓은 잔대나 털잔대나 이런 친구들은 잎이 이거보다 좀 넓습니다. 잔대라고 하고 많이 보는 친구가 넓은 잔대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옆에서 넓은 잔대가 자라고 있었네요. 이 친구는 꽃이 아까 층층잔대보다는 좀 크죠. 꽃 모양은 비슷하지만 층층잔대보다는 크고 잎이 이렇게 넓습니다. 넓은 잎을 가지고 있고 잔대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걸맞게 이렇게 잎이 돌려나요. 이 친구는 3장이 돌려나네요. 이렇게 넓은 잎을 가지고 잎이 돌려나는 친구들이 넓은 잔대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잔대가 나타났어요. 털잔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식물체 전체에 털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줄기에 거친 털이 빽빽하게 나 있는 게 보이시죠? 넓은 잔대나 층층잔대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털이 많지 않거든요. 털이 거의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데 이 털잔대는 털이 매우 많아요. 지금 잎에도 보시면 앞뒷면이 다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거친 느낌이 들고요. 특히 뒷면 맥이나 이런 곳에 아주 거친 털이 많이 나 있어요. 꽃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잔대 특유의 꽃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잎이 돌려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잔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털을 보기 전에는 넓은 잔대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넓은 잔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식물체에 털이 많으면 그 친구를 털잔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털잔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여기 넓은 잔대가 또 나타났는데, 이 친구는 잎 넓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전형적인 넓은 잔대고, 줄기를 보시면 털이 전혀 없어요. 매끈해요. 그래서 넓은 잔대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넓은 잔대도 이렇게 화서가 돌려나기도 해요. 줄기에서. 그래서 돌려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층층잔대는 아니고, 층층잔대는 돌려나면서 잎도 좁고 꽃도 이렇게 크지 않고 자그마한 꽃이 훨씬 여러 개가 핍니다. 그래서 화서가 돌려나는 것만 가지고 층층잔대와 잔대를 구분하지 마시고요. 잎 모양이 이렇게 넓은 잎을 가지는지 아닌지, 줄기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꽃 크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잔대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잔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잔대는 분류학자들끼리도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국가표준식물 목록의 잔대 종류들이 예전에 다양하게 불리던 것들이 다 그냥 올라가 있어서 더 혼란을 부추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거기에 층층잔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친구도 아까 우리가 본 층층잔대하고 좀 다르게 생겼고요. 잔대라고 하는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국내에는 잔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류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잔대는 아직 좀 혼란스러운 집안입니다. 잔대 집안이 잘 정리되면 그때 다시 한번 잔대들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신나물 한 친구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좀 집신나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친구는 생긴 거는 잎 모양이나 꽃 모양이나 집신나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집신나물의 전형적인 잎 모양, 큰 잎, 작은 잎, 큰 잎, 작은 잎이 반복되는 이런 패턴도 비슷하고, 타겹이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집신나물도 뭐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비슷하고요. 집신나물과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꽃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술수가 5개잖아요. 이렇게 수술수가 5개 정도로 적으면 좀 집신나물이고, 집신나물은 저게 10개 이상으로 많습니다. 10서너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보셨을 때 수술이 정말 조금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 친구가 좀 집신나물이에요. 근처에 집신나물이 있어서 좀 집신나물과의 차이를 꽃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수술을 보면 수술 개수가 많죠. 보통 한 10서너 개 정도가 집신나물의 수술 개수거든요. 이렇게 수술이 13개 전후로 많으면 그 친구는 집신나물, 5개 정도로 적으면 좀 집신나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까치깨라고 하는 친구도 인사시켜 드립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노란색 꽃을 피워요. 까치깨라는 친구가 있고 수까치깨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둘의 꽃과 줄기의 털에 좀 차이가 있어요. 꽃 앞부분에서 보면 똑같고요. 이렇게 옆모습을 보시면 꽃받침이 뒤로 완전히 젖혀져 있죠. 까치깨는 저렇게 뒤로 젖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꽃잎하고 같은 방향으로 있어요. 그런데 수까치깨의 꽃받침은 저렇게 뒤로 완전히 젖혀지고요. 그리고 줄기에 이 수까치깨는 아주 짧은 털이 있어요. 그런데 까치깨는 긴 털이 납니다. 그래서 털이 복슬복슬한 게 보여요. 근데 이 수까치깨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털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열매는 둘 다 바나나 같은 열매를 달아요. 꽃이 떨어지고 없어도 열매만 봐도, 열매 꽃받침이 뒤로 확 젖혀져 있으면 수까치깨고 펼쳐져 있으면 까치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같이 봐주시면 까치깨와 수까치깨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까치깨, 수까치깨는 보통 여름이 한창일 때, 그리고 가을 초입에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